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 축제가 연기되자 애물단지가 된 성화에 섬나라 국민들이 짜증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베는 지난 25일 IOC 위원장과 전화회담으로 도쿄 축제를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연기가 결정되기 직전 성화봉송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20일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일본에 도착했고 26일 후쿠시마에서 성화봉송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앞서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담당상은 IOC가 연기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로서는 일본 내 성화봉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캐나다 등 주요 참가국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미국도 압박하자 아베는 결국 운동회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이었던 성화봉송도 보류됐죠. 성화봉송 때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성화가 일본에 도착한 직후인 21일 미야기현 센다이역 앞에는 전시된 성화를 구경하기 위해 수만 명이 몰렸고 이는 전 세계에 눈초리를 샀습니다. 이 시국에 성화를 보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린 것이죠. 전 세계에서 욕을 배부르게 먹자 일본은 한때 후쿠시마에서 출발하는 성화봉송을 무감중으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류됐고 성화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IOC에 따르면 도쿄 성화봉송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당초 도쿄 조직위원회는 성화봉송 행사엔 희망이 우리 여정을 밝혀준다라는 슬로건을 성화 자체엔 부흥의 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본 내에선 성화봉송 행사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 연출됐죠. 당초 일본 내 성화봉송 제1주자는 미국 여자 프로축구 스카이블루 FC 소속의 일본인 공격수 가와스미 나오미가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와스미 나오미는 질병과 방사능 우려 때문에 성화봉송을 거부했고 일본 성화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성화는 이름값을 해내지 못한 채 애처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성화는 대회의 메인 경기장에서 대회 기간 중 계속 타오르는 성화대의 불을 말합니다. 고대 경기에서 유래했고 고대에는 경기 기간 중 제우스 신전에서 계속 타올랐죠. 오늘날처럼 성화대와 성화봉송식이 갖추어진 것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때부터입니다. 베를린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칼 디엠은 성화를 그리스에서 점화해 성화 릴레이로 베를린까지 운송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성화봉송식은 대회 행사 가운데 중요한 의식의 하나가 됐습니다. 성화는 고대 경기의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태양광선으로 채화됩니다. 채화 장소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헤라 신전입니다. 태양열로 점화된 오목거울 속에 은으로 된 봉을 집어넣어 성화를 채화합니다. 평창의 경우 채화식 기간에 날씨가 좋지 않아 이틀 전 대제사장 역할을 맡은 배우가 미리 채화해 예비 불씨를 받았고 이후 그리스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채화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복장을 한 여성들이 채화를 한 다음 릴레이의 첫 주자에게 성화를 건네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통과하는 나라마다 유명한 운동선수 등 봉송 주자들에 의해 릴레이를 한 후 개최지 경기장으로 운반되죠. 그리스에서 불이 붙었는데 개최지인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어떻게 불을 운반하는지 그리고 불은 안 꺼뜨리고 다른 나라로 전달할 정도로 성화가 대단한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하늘의 불을 훔쳐 인류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은 이성, 계몽, 자유의 표현, 모든 인간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도움이 됐죠. 불은 인류의 역사의 한 페이지이며 이를 올림픽 의식에 반영한 겁니다. 고대에는 고대 올림피아의 여신 헤스티아의 제단에 순결의 상징으로서 횃불을 밝혔죠. 성화봉송자가 성화봉에 횃불을 운반하면 신성한 횃불의 강함과 순수함도 보존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에는 고대 성화의 의미가 계승돼 경쟁 없는 레이스가 되풀이된다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보통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는 개최지에 따라 비행기나 배로 운반되고 육지에서는 릴레이로 운반됩니다. 과거에는 불이 꺼진 상태로 운반을 해서 육지에서 점화를 해서 다시 릴레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불이 붙은 상태로 운반한다고 하네요.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봉에 옮겨진 성화는 비행기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성화봉체로 옮겨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램프에 옮겨져 이동하게 되죠. 지난 20일 특별수송기로 일본에 도착한 성화는 터가 안 좋아서인지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근대 올림픽 124년 역사상 최초로 연기 결정이 내려지자 향후 거치가 불분명해진 겁니다. 국제사회 우려 속에 일단 불을 붙여놓고 본 성화를 내년까지 한 곳에 두고 봉송 행사를 이어갈지 일단 불을 끄고 채화 행사부터 다시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성화가 채화된 뒤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또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딜 가든 우려와 논란을 낳는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성화를 1년간 보존한 뒤 내년 봄에 봉송 행사를 재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일단
일단 성화는 후쿠시마에서 보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IOC가 채화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첫 부흥의 불은 첫걸음부터 꼬였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열흘 남짓의 발걸음도 파란만장했죠. 채화 행사부터 감염 확산 우려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 채 관중 없이 치러졌고 8일간 그리스 곳곳을 도는 일정도 초반부터 인파가 몰려 감염 우려로 취소됐습니다. 일본은 WHO의 팬데믹 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가 전 세계적으로 신나게 욕을 먹었죠. 20일 일본으로 건너온 직후 도착식 행사에서도 랜턴에 붙은 불이 강풍으로 꺼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위대 항공팀이 하늘을 수놓으려던 오륜기 역시 일그러졌죠. 성화는 이날부터 6일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현을 찾아 회복의 불꽃 기념 전시에 먼저 활용됐습니다. 전시가 처음 시작된 미야기현 센다이역에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일본 내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내 성화봉송 첫 주자였던 여자 축구 선수가 질병 감염 우려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성화를 두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이미 한 번 꺼진 성화인데 다시 불을 붙인 거면 그냥 의미 없는 불인 거 아님? 아베 집에 갖다 놓고 삼겹살이나 구워 먹어라. 부흥의 불이 아니고 심판의 불, 가스비 등의 조롱 섞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개최도 힘든데 이럴 거면 성화를 왜 가져왔냐는 불만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1년 연기와 성화의 거취를 두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 위원회인 JOC는 IOC에 종속돼 책임감 없는 태도만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IOC와 아베가 연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JOC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JOC의 한 간부는 우리는 하청이다 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개최 준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발언인 거죠. 전 세계가 보이콧을 외치는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베와 IOC는 운동회를 일정대로 강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JOC는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조용히 이들의 결정을 따라갔다는 게 지지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더불어 리더십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일본은 진짜 기록제조기 나라네. 1940년 동계 하계 2개나 취소된 유일한 나라. 2020 하계 연기로도 기록에 남네. 니넨 지금 운동회가 문제가 아니야. 인구의 5% 이상이 죽게 생겼어. 진짜 일본은 무슨 교육을 받길래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이렇게 조용한 게 신기함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본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교육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국민은 일본이라는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다는 사상을 교육받죠. 일본 헌법 1조 1항을 살펴보면 1항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인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부터 우리나라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도쿄 게이자 대학 서경식 교수는 일본 사회는 전체주의 일보 직전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론이 없으니 모두들 강의에 공감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강의를 단순히 점수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만 보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선생이 얘기하더라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전체주의 사상이 박힌 국민들은 나라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3.1운동이나 민주항쟁을 외친 우리나라와는 극명히 대비되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시민운동이나 혁명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다 해도 1900년대 일어난 운동 2개가 전부입니다. 당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시로 사무라이나 헌병, 경찰을 동원해 민중들을 탄압했고 이간질했죠. 민중들은 서로에게 배신당하고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나라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언론 자유지수도 하위권이며 일본 국민들도 자국 내 이슈에 좀처럼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구한말 이전부터 혁명의 역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3.1운동에서부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역사 교과서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굵직한 시민운동만 찾아봐도 이 정도입니다. 유전자부터가 일본 국민들처럼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우리 민족이 아닌 거죠. 아베가 우리나라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미 광화문에 시민들이 너도 나도 모여들고도 남았겠죠? 최근 일본은 성화 채화식에 참석했던 외무성 직원이 질병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로 출장 갔던 이 직원은 귀국한 다음 날인 18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고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았죠.
아베 내각은 전 세계가 이전부터 계속 취소 아니면 연기를 논의하는 와중에 직원을 그리스로 보내 감염되게 했다며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연기가 확정되자 뒤늦게 발표해 더더욱 욕을 먹고 있죠. 안 그래도 취소나 연기 가능성을 두고 전 세계에서 팝콘을 튀기며 손실 금액을 계산하려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자국민들 의료비와 성화 유지비까지 보탬이 되게 생겼습니다. 1년 동안 가스비 꽤 많이 나오겠는데요. 티켓 판매는 인터파크, 결제 시스템은 현대카드, 5G는 삼성전자 등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에 기술력을 끌어와 개최를 준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없으면 개최가 불가능한데 기왕 우리나라한테 손 벌리는 거 이참에 한 번 더 부탁해서 귀뚜라미 보일러라도 들여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진정 국면에 들어선 우리와는 달리 현재 상황을 가늠하기조차 힘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은 가히 충격을 넘어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세계적 감염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이런 것들이 마치 지구 밖 외계인들의 문제인 양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연휴를 맞은 일본 도쿄 도심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봄을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꽃놀이 명소로 알려진 도쿄도 타이토구에 있는 우에노 공원에는 만개하기 시작한 벚꽃을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이 몰렸습니다. 공원 입구와 공원 주위 도로에는 이미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많은 차량들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감염 방지를 위해 돗자리 등을 깔고 연석할 수 있는 장소들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팻말과 함께 줄을 쳐놓았지만 이를 의식하는 일본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주말을 즐기기 위한 상충객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가 하면 심지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 정부의 감염 조치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아베 총리는 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행사 자제 및 휴교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행사 주최자들이 알아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지자체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격투기 K1 행사가 예정대로 개최되면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와 현해 자제 요청은 있었지만 어떠한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행사 주최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수가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경각심마저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지난 19일에는 일본 정부의 자문기구인 전문가 회의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 경로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런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폭발적인 감염 확대를 수반하는 대규모 유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으며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은 시부야 겐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공중위생연구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도쿄올림픽 때문에 감염 사례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자체나 행사 주최자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팬데믹에 들어선 상황에서 지금 일본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본인들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상 시사킹이었습니다.